네, 아무튼 이 문제는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이거 제가 그 컴퓨터 돌려본 건데 이것도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아, 네. 그러니까 아까 알고리즘을 에런 캐시 키고 RTX 2070으로 돌렸을 때 컴퓨터 내용인데요. 아, 너무 작은 거. 보이시나요? 예예. 이게 지금 로우로 있고 컬럼으로 썼을 때 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컬럼으로 읽고 로우로 쓸 때인데 지금 여기서 차이가 여기 확대된 상태에서 체크를 못 하는데 지금 유니파이드 캐시랑 L2 캐시 사이에서 그 L2 캐시로 가는 방향에 로우 같은 경우에 지금 40MB가 트랜잭션이 되고 있는데 컬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MB밖에 트랜잭션이 되지 않거든요. 컬럼으로 쓸 때? 컬럼으로 읽고 로우로 쓸 때요. 컬럼으로 읽고 쓸 때. 그러니까 쓸 때 트랜지션이 더 적네. 네,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원인인 것 같은데 쓸 때 트랜지션이 더 적네요. 이거 한번 여기 잠깐 읽어보니까 리드는 캐시에 의해서 힌트가 되는데 컬럼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잠깐 있는데 한번 그거 다시 고민해보죠. 여기 힌트가 되긴 하네. 더 적긴 하네. 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 이제 이거는 언론링을 했을 때 퍼포먼스거든요. 이것도 언론링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컬럼으로 읽고 로우로 쓸 때가 퍼포먼스가 엄청 좋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는 그 기존 저희가 다뤘던 알고리즘은 로우로 읽고 컬럼으로 쓰는 거였는데요. 지금 그거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덱스 배열이 지우개 인덱스가 그 순서대로 가죠. 로우 순서대로. 근데 지금 이 대각 행렬 같은 경우는 다이어고널이 대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어고널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로우로 인덱스가 되지 않고 대각선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다이고널 트랜스폼은 뭐죠? 그러니까 인덱스만 바꾼 겁니다. 인덱스 계산식만. 인덱스 계산식만 바꾼.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인덱스가 되도록 바꾸면은 퍼포먼스가 상승하게 됩니다. 왜? 거의 암흑마법. 뭔가 있을 것 같아. 네네네, 그 뭔가 있는데 아무튼 알아야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게 왜 발생하냐면 그 D램 파티션이 또 따로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메모리가 저희가 128바이트로 트랜잭션을 하는데 D램이 파티션이 256바이트 리전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드웨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대각 다이고널 트랜스포즈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에는 이제 파티션 캠핑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D램 파티션을 사용을 하는데 같은 파티션만 계속 사용하면은 그 성능의 저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왜 설명해? 그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티션마다 Q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계속 쓴다고. 네. 그게 잠깐만. 인덱스가 그러니까 그 뒤에가 이제 인덱스를 바꾼 거와 안 바꾼 거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덱스를 안 바꾼 경우에는 파티션 캠핑이 만약에 파티션이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고 지금 하나의 데이터 블럭이 128바이트일 때, 이 하나가 128바이트일 때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읽을 때는 파티션이 공평하게
두 개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파티션이에요. 예. 네. 근데 이제 쓸 때는 한 파티션만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 대각 이거 뭐야 다이아고널 트랜스포즈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상황이죠. 그 파티션 하나만 계속 사용하는 상황이고 그 지금 이 다이아고널 트랜스포즈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뭔가 섞이게 되네. 네 여기가 섞이게 됩니다. 뭐 4, 5, 6, 7도 할 때 4, 5, 6, 7이 각각 재밌는 아이디어네. 이렇게 파티션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성능이 더 잘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네. 저기 한 하드웨어에 쓰기 명령을 한 방에 4개를 못 쓰니까 하나씩 해서 큐에 들어갈 텐데 그거를 이제 하나에 몰리는 거를 방지한다는 뜻이네. 네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트랜스포즈 알고리즘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블록의 크기가 퍼포먼스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블록의 크기가 아니고 블록의 차원이요. 아니 차원이 크기가 디멘션? 블록의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네 레이아웃이요. 그러니까 아까 알고리즘 이제 16, 16이었고 그 밴드위스는 이제 80 기가바이트 per 세컨드인데 이거를 저희가 크기는 같죠. 근데 레이아웃을 바꿔버리면은 832로 그러면은 밴드위스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쓰기 오퍼레이션, 그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할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832로 블럭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읽기는 지금 이 알고리즘 자체가 컬럼으로 읽고 로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컬럼으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지. 컬럼을 이렇게 읽고 로우로 쓰는 건데 저희가 832로 해놓으면은 쓰기 오퍼레이션을 할 때 32의 블럭이 30의 블럭이 아니고 32의 스레드라고 하는 게 맞나요? 스레드? 워프? 그냥 워프가 한 번에 32개씩 실행되는 걸. 저게 보면은 억세스하는 리전이 네네. 32로 하면은 일렬로 30인데 16, 16으로 하면 우리가 한 워블 한다고 해도 16, 16 두 개로 내려가는 거죠. 메모리상으로는 떨어진 두 개를 억세스하는 거죠. 네, 그니까 SM이 한 번에 액세스를 할 때 여기가 128이니까 한 세그먼트를 4번에 한 번에 액세스가 스토어가 가능하잖아요. 128, 64, 32 등 한 번에 가능하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832로 할 경우에 쓰기가 한 번에 128바이트씩 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16, 16으로 하면은 저희가 64바이트씩 쓰게 되는 거고 그러면 64바이트씩 두 번 쓰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차이가 약 2배씩 나는데 뭐 2배까지는 아니고 뭐 스토어만 따지면 2배일 것 같은데 여긴 일단 로드랑 스토어를 둘 다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고요. 성능차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 트랜스포즈 문제를 본 거는 여기까지. 그러면은 읽을 때는 항상 제 생각에는 읽을 때 안녕하세요. 읽을 때는 그 퍼포먼스 저하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스토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832로 만들면은 효과가 있지 않나. 아까 그 32팔에서는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거 보면 이거요? 네. 네. 차이 나는 거 832에 비해서 이게 아마 32로 여기가 8이니까 한 번
트랜잭션 할 때마다, 그니까 요거 하나 읽으려면은 여기를 다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32, 여기가 8이면은, 그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그니까 L2 캐시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L2 캐시는 32바이트씩 읽잖아요. L2 캐시만 사용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쭉 읽게 되는데, 이거를 한번 트랜잭션 할 때마다 여기가 다 읽게 되거든요. 그 컬럼으로 읽으려고 해도 하나씩 읽는데 로우로, 결국에는 메모리가 1D이기 때문에 컬럼으로 읽으려면은 여기 쓸데없는 것까지 다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쓸데없는 게 다 읽어져 가지고 여기가 8이고 각 변수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32, 그러니까 32, 한 번에 32씩 있는데 세그먼트가, 그러니까 즉 요거 하나 있는데 한 세그먼트가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세로가 32이기 때문에 32번 실행이 되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여기가 이미 L2 캐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L2가 미스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여기가 8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로우가 32인 경우에는 이렇게 읽는다고 해도 이게 한 번에 32, 그러니까 여기가 128이죠. 여기가 128바이트. 그럼 여기가 4개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한 번 세그먼트가. 그럼 여기서 혼동스러운데. 근데 그러면은 히트가 똑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거랑 좀 힘들어서 다시 지우고. 저도 잘 그럼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좀 헷갈리는데, 로드 부분이 캐시에 대한 뭔가 이피션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로드와 라이트에 대한 캐시에 대한 그 효율성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경향상 라이트 같은 경우를 로우에 맞고, 그러니까 메모리 액세스에 유리하게 해주는 게 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캐시가 있으면 이제 리드 부분은 좀 더 뭔가 커버가 많이 되는 느낌이고 그런 느낌인데, 좀 다시 좀 공부를 해봐야겠는데.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트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설명이 맞죠. 네. 리드에 의한 성능 저하가 더 적다라는 뭐 이런 예상은 되는데, 자세한 건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주세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리드와 라이트가 캐시에서 어떻게 좀 다른지. 네. 찾아보세요. 너무 어렵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두 번째 장인가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이 장의 주제인데, 일단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그 굳이 그러니까 카피 알로케이션이죠. 네, 할당을 저희가 디바이스 메모리에 안 해줘도 됩니다. 뭐라고 쓴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호스트랑 디바이스에서 제 왔다 갔다를 굳이 함수랑 이렇게 막 할당을 써주면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사라지게 됩니다.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냥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선언하고 그 유니파이드 메모리에다가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고 동기화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원래 기존 방식이면은 메모리 카피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없어도 돼요.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사용을 하면은. 근데 문제가 이게 속도가 느립니다.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보면은
지금 매니지드 메모리를 사용하면은 약 6초 정도 걸리거든요.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데. 근데 매니지드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1.8초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 호스트가 데이터를 이니셜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거는 디바이스 메모리에다가 얼로케이팅을 해주고, 얼로케이팅이 아니죠? 맞구나. 그 다음에 호스트에서 이니셜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넘기게 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 지우는 게 없네. 있나? 그 디바이스 메모리에다가 저희가 여기다 얼로케이팅을 하고 바로 또 얼로케이팅 한 데에다가 그 이니셜라이저를 해줘요, 데이터를. 그럼 이제 더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카피가 디바이스에서 얼로케이트 된 거를 호스트에다 갖다 주고, 호스트에서 그걸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다시 디바이스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호스트에서 바로 디바이스에만 넘기는 카피만 있었는데, 여기서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한번 가고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또 한 번 가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여기서 그 예제 코드 다운 받아보면은 이제 웜업 커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거기 포인터 옵션 보는 지우개 한번 있어요. 화면을 통일시켜놓고 쓰는 게 편하다. 네. 거기다 써야 돼. 크게 써서. 그 웜업 커널이 이제 얘가 그 디바이스에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냥 메모리 매니지 안 하고 유니파이드 안 쓰고 한 거 하지 않았을까? 아까 그 말했던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그러니까 이게 이 웜업 커널, 그러니까 원래 유니파이드 메모리가 자동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디바이스에서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갖다 주게 하는데요. 웜업 커널의 역할이 이제 기존의 커널 오버헤드를 줄이는 역할도 있고, 유니파이드 메모리에서는 이제 디바이스 메모리에서 호스트 메모리로 그 미리 갖다 주게 돼요, 사용을 하면은. 그래서 약간 이건 이제 이 예제에서만 통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 갖다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를 언제 갖다 주느냐, 그거는 호스트 메모리에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날 때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갖다 주게 됩니다. 그 메모리 어드레스를요. 메모리 어드레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다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유니파이드 메모리가 디바이스에 호스트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안쪽 공간을 만들어 놓는. 네네. 그럼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기존에 뭐 매트릭스 에디션, 그러니까 매트릭스끼리 더하는 프로그램을 짠다고 했을 때 여기서 선언을 하고 메모리 할당도 해주겠고요. 그리고 호스트에서 데이터를 넣어주겠죠, 호스트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메모리 카피가 이루어지겠죠, 디바이스 상으로. 호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디바이스에 넘겨주고, 여기서 그 데이터 가지고 더하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유니파이드 메모리에서는 이거를 이제 무조건 동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페이지 폴트. 네. 그래서 이제 페이지 폴트가 이게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 할 때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냥 넘겨주게 되거든요.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네,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그러니까 유니파이드 메모리 자체가 호스트가 메모리를 액세스하려고 하는데 네, 페이지 폴트만 넘겨준다는 거죠. 네네. 페이지 폴트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마치 디바이스에 있는 메모리를 이거 뭐라고 하드디스크에 있는 가상 메모리로 저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에다가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GPU에 있는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호스트는 여기 있는 이제 주소만 알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호스트가 GPU에 있는 거를 접근을 할 때 호스트에 데이터가 없으면 GPU에서 이거를 복사를 하게 됩니다. 얘가 자동적으로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복사를 해주는데 이러한 역할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자동적으로 되면은 호스트가 페이지 폴트가 난다는 게 그러니까 GPU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메모리에 GPU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의미 조금 더 찾아가지고 지금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번 가지고 있는데 GPU가 데이터를 수정했을 때 그때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초기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으면은 한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제가 쓴 거라. 사용 중에 GPU가 거기다 다른 데이터 쓸 수 있잖아요. 걔를 이제 CPU가 읽으려고 하면 가지고 와야 될 텐데. 그래서 동기화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동기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면 아마 호스트랑 디바이스도 동기화가 되지 네, 그렇죠. 않나. 싱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바꿀 때마다 가야 되는 거고. 이게 뭐 프로그래밍하기 편할 수는 있는데 메모리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엄청 느릴 거예요. 저기는 뭐 한 번만 저렇게 하니까 저 정도 차이지 CPU에서 쟤를 계속 바꾼다고 생각하면 엄청나죠. 카피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네. 카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도 공식적으로 이 문서 찾아보고 얘네 발표한 문서 찾아보면 문서라고 해야 되나? 블로그 찾아보면은 프로토타이핑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고 지들 얘기는 성능은 안 좋다. 단지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저는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저걸로 뭐 편하게 만들려고 하면 좀 성능의 이슈가 많을 거고요. 이제 프로토타이핑 이게 잘 돌아가나 로직에 문제가 없나를 판단할 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논문 쓸 때 저거 이제 한번 써봤는데 비교하려고 그런 의미로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써보기도 하고 얼마나 느린지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메모리 GPU 상에서 메모리 계층 구조를 배웠고요.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가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읽기가 되는지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 밴드위스를 높이기 위해서 그 메모리 액세스를 늘려야, 그러니까 동시에 메모리 액세스가 동시에 되도록 하는 거를 높여야 되고요. 이제 바이트 수도 이제 메모리 캐시 이피션시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메모리 오퍼레이션은 연달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무브먼트, 쓸데없는 데이터를 쓸데없이 데이터 이동을 하지 말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끝입니다. 결론은 쉽죠. 근데 그 내부에 있는 이유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몇 번 말했듯이 아키텍처가 변하면 저 말이 다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이제 아키텍처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고, 여러분이 쓰는 실제 이 책에서 쓴 GPU랑 여러분 쓴 GPU랑 달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해보면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를 원리를 좀 이해하려 해야 돼서 제가 자꾸 왜라고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도 앞으로 공부할 때는 계속 꼭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 들을 때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교수 말 다 믿지 말고 교수도 틀리는 경우 있습니다. 왜라고 질문해요. 좋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메모리에 관련해서. 하면은 질문이 끝날 때까지는 이건 발표에 대한 건데 꼭 띄워놔 주세요. 그건 다른 데 가서 발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끝났다고 저거 꺼버리는 거는 청중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항상 사실 뭐 Q&A 슬라이드가 있으면 제일 좋고 없더라도 마지막 슬라이드 띄워놓고 사람들의 질문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저도 뭐 좀 더 안 읽은 부분들이 있어서 읽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 한 번 더 찾아봐 주세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 라이트 하면은 라이트 하는 순간 캐시 라인이 약간 다시 캐시 그거 맞춰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서 라이트 하면 서로 맞춰줘야 되니까 뭐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궁금한 거 없나요? 없으면은 이 정도 하시고요. 그 강의 이거 수업 녹화는 뭐 파일 하나로 합쳐서 올려줬고 아니면 나눠서 올려도 좋고 뭐 본인이 자르고 싶은 부분 있으면 잘라서 거기다 올려주시고요. 이걸 민청군한테만 알려줬나? 어떤 거요? 유튜브 계정. 그거 아예 그냥 트렐로에 만들까요? 트렐로에 올려주시고요. 거기에 윈터스쿨 그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동영상 그룹. 거기다가 제목 제가 써놓은 거 보고 맞춰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지훈군은 그거 한번 쭉 보시고요. 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이슈 있나요? 뭐 얘기할 거 혹시?